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딱 오피스텔을 비교했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축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질적으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확장형 발코니라고 해서 내부에서는 현재 쓸 수가 없으나 실제로 확장을 해서 현재 전용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설치가 안 되죠. 이건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설치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거실이 없이 바로 건물 외벽에 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르다. 난방시설은 당연히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까지도 난방시설이 필요한 게 실제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바닥난방이겠죠. 또 설치금지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 또 바닥난방이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시공한 입장에서는 아파트 또는 아파텔 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난방까지 현재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입구는 주거시설 보호위에서 출입구와 현재 어떤 분리가 되는 부분도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실 수 있다.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복합용도로 건축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용도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과 뭐 예를 들어서 뭐 3층부터 4층, 뭐 3층부터 한 10층까지는 오피스텔, 그 이상층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형태로 되는 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용 출입구를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상대피 공간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비상대피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피난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전용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오피스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는 소음 방지라든가 실내, 실외 어느 정도는 기준점이 있고요. 거기에 주택 배치를 어떻게 됐느냐. 도로 경계선과 외벽 2m에서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 옆에 건축물과 바로 붙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어떤 규제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층 높이도 한 층의 높이가 2.4m 하면서 벽 두께는 5cm 단위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일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현재 규제사항이고요. 공동시설 같은 경우 1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주민 공동시설을 또 꼭 만들어야 된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 세대당 보통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0.5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를 어느 정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주택 형태고요. 당연히 법적 규정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서 보여드렸던 소음 방지 주택 배치 기준 척도 이 부분이 다 현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공동시설 같은 거 말씀드린 원룸형 제외로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용적률 완화하는 조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또 따라줘야 된다. 또 주차장도 0.6대 정도 되죠. 3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 전용 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9평 미만이겠죠. 요 정도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0.5대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 다세대 주택이 등기 전용 면적이 보통 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12평, 13평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은 세대당 0.5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비교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과 일반 업무용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보유의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서 2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 보유수에 합산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두 채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는 당연히 1.1%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8%, 12%대까지 현재 세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60%, 거기에 0.1에서 0.4% 정도가 부과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는 당연히 합산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2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단 한 채만 있다 한다면 당연히 주택 보유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도 안 된다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세가 되지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또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전용률이 보통 70에서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전용률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관리비도 오피스텔보다 좀 저렴한 경우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4.6% 동일합니다. 상가, 사무실, 토지, 오피스텔은 무조건 단일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부가세 당연히 있죠. 10%. 아무리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겠죠. 업무용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똑같이 부과되는 10%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발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과세자인 일반 사업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부가세, 부가가치세 냈던 내가 취득할 당시에 냈던 10%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통 10년 정도를 임대를 놔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시가격이 60% 동일합니다. 실제로 주택과 같은 경우로 처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0.1, 0.4% 종부세 합산되죠. 거기에 부가세 신고 실제적으로 안 합니다.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안 하고요. 양도세는 말씀드린 대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된다. 그런 내용은 주택과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부가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 시가 표준액의 70%에 0.2에서 0.4% 정도, 건물 시가 표준액의 70%에 0.25% 정도가 부과되는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피스텔은 당연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합산해서 제외될 테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는 내가 임대를 왔을 경우에는 내가 받는 임대료의 10% 정도로 부가세 신고 의무,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월세든 보증금 이자의 10% 정도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양도소득세도 현재 과세가 되는 부분은 당연하죠. 비과세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될 테고요. 당연히 또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공용 부분이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 따라서 관리비 부분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 됩니다. 세입자가 현재 만약에 세입 임차 신고 실제적으로 현재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거용이 되는 거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업무고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부과를 하되 거기에 통화량이라든가 전기료, 공과금 영수증 가지고도 판단하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떤 형태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지는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또 참고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또 참고하셔서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